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포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불교 신행단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군포교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불볕더위 속에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3년째 어려운 가정에 에어컨을 보시하는 스님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사 문화체험인 템플스테이가 다채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관음사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는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글과 그림을 통한 명상 치유의 에세이와 불안과 공황에 대한 극복 방법을 소개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종단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각 교구별로 대규모 법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빚어져온 오랜 논란을 해결하는 문제를 두고 불교계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 협의회에서 문화재 관람료에 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국립공원이 현재 문제가 뭐냐면 산림청뿐만 아니라 환경부 각 부처별로 다 나누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국가공원청을 신설을 해서 최소한의 국립공원 포함해서 도립공원, 군립공원 전체의 공원적인 부분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최소한 문화청 이상의 청을 좀 신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에 관한 통합 관리를 환경부에서만 하도록 한 것처럼 국립공원과 관련한 문제에 별도의 주무부처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선 정부가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라면 좁은 범위고 사찰 관람료라 하면은 넓은 범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과 우리 사찰이 갖고 있는 문화재와 함께 통틀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령을 바꿔야 된다면은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찰 출입 제한과 같은 고강도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로 빚어진 오랜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오해를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 입장료 폐지하는 대신에 불교 신자만 받겠다. 그래서 불교 신도증 있는 사람은 받겠다 하면 손해는 정부가 손해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전통 사찰 안 오면 어디 갈 데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계를 입장료 받는 거 가지고 계속 부당한 것처럼 공격한다면은. 이번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종단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의 대규모 순회 법회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참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종단 집행부가 앞으로 국립공원 내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교구본사와 함께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근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속리산 법주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영어 캠프와 어린이 캠프를 잇따라 마련합니다. 법주사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어린이 영어 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영어 캠프는 법주사에 빠지다란 주제로 법주사의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보물찾기와 만화로 배우는 불교 예절, 나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108배, 속리산 숲체험, 계곡 물놀이 등을 진행합니다. 또 부모 은증경과 불교 설화를 간단한 영어 단막극으로 발표하고 영어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기 쓰기 등의 시간도 갖습니다. 법주사는 이어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퐁당 여름에 빠지고 템플에 반하다를 주제로 어린이 캠프를 마련합니다. 어린이 캠프에서는 부모 은중경 강의와 108배 체험, 계곡 물놀이, 레크레이션 활동, 배드민턴과 탁구, 피구, 어린이 옥외 수계식을 갖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군 포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역 불교 신행단체들이 이른바 맞춤형 장병 포교를 펼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젊은 장병들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도가 군 포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은 육군 54단 내 군 법당 10년사.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신심으로 뭉친 대구 바람일 봉사 단원들이 장병들이 먹을 간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날 마련한 음식은 햄버거와 함께 요즘 장병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치킨입니다. 단원들은 법회에 앞서 음식 조리에 법당 주변 청소까지 1인 3역이 되어 쉴 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냈습니다. 불교대학에서 인연을 맺은 바람일 봉사단원들은 봉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원을 세우고 가장 보람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군 포교를 택했습니다. 여러 곳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일 장례도 있고 앞으로 포교도 할 수 있는 군 장병들에게 하면 어떻겠느냐 여론이 모아져서 군 포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한 얼굴을 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할 때는 저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사회에 나가서 그때 와서 봉사해 주신 그분들의 힘으로 장차 더 나은 불자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강인함이 군을 상징하던 과거와 달리 유연함과 전문성이 중시되는 오늘의 군에 맞게 군 포교도 21세기 장병들의 눈높이에서 정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 등을 위한 그 법회, 게임 등 애니메이션 등을 위한 법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 바람일 봉사단에서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법사 선생님이 원하는 부분 또 같은 눈높이에서 장병들이 뭘 원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법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19년째 군 포교 지원에 나서고 있는 국군불교진흥회, 군종 특별교구 산하 조직인 국군불교진흥회도 젊은 세대에 맞는 포교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과 불교 퀴즈 대회로 일상의 피로를 풀고 품행이 바른 불자 장병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문 공연과 법회에 장병들의 선호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불교 지식은 장병들이 익숙한 커리큘럼 형태로 구성해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명상 등 여러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년도 오고 싶어하는 충동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변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 국군불교진흥회에서 후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군 포교 단체들은 법당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자주 찾고 싶은 법당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 포교는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에 맞춰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집안의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는 어려운 형편의 더위와도 싸우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3년째 에어컨을 달아주는 스님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히 달린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작은 수레에 에어컨과 설치 장비를 가득 싣고 남양주 명덕사 우정 스님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방문합니다.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종교를 안 따집니다. 교회 다닌다는 83살의 할머니는 난데없이 찾아와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설치되는 에어컨을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옆 공간에 에어컨이 들어서자 어느덧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할머니는 난생 처음 예고 없이 찾아온 행운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어르신 엄청 시원해요. 네. 그냥 이렇게 박수 쳐드리는 거야.
아니 많은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부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정교도 존중합시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폭증했던 지난해에도 스님은 뜨거운 기운이 턱까지 차오르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돌며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재작년 사회 문제가 됐던 찜통 같은 아파트 경비실 24곳에 에어컨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모두 56대의 에어컨이 남양주 지역에 무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어컨 스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늘어만 가자 스님은 대출을 받아 에어컨을 사고 여름 내내 에어컨을 달고 나면 매달 할부로 빚을 갚는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있는 것이 36대야. 놓아진 거 36대. 지방, 진천. 그렇게 오고 이번에 여기 20대에서 56대야. 56대인데 목돈이 없어. 목돈이 없으니까 달달이 에어컨 회사하고 대리점 그 사람들 보증 쓰고 달달이 할부로. 우정스님의 선행은 여름 한철만이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는 독거노인을 위해 연탄을 보시하고 경로잔치를 열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계절 내내 이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학생들 장학금,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나면 연탄, 경로잔치 이런 것들 지금 매번 행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나눔 문화가 이런 계기로 해서 더욱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명덕 스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보다 일체 중생, 인간 방생이 먼저라는 남양주 명덕사 에어컨 스님.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청량제 같은 나눔을 선사하는 스님의 자비행이 사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로 꼽히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올해는 공모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제3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전을 회화와 조각, 공예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에서 원서와 출품자 경력서, 작품 설명서 등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실제 작품과 함께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입구에서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은 오늘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품은 불교중앙박물관에 특별 전시될 예정입니다. 산사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불교 체험 프로그램이 오로지 영어로 진행된 제주 관음사의 이색 템플스테이인데요.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n the temple, when you say to Buddha, not hi Buddha, no. This is the in your family, in our family. But in the temple, when you say to Buddha, hi Buddha, is we need to bow 3 bows. 제주 관음사에서 펼쳐진 영어 템플스테이 첫날. 스님의 진행에 전부 영어로 채워졌지만 아이들은 곧잘 알아듣고 따라합니다. 사찰이 궁금한 점도 아이들은 어김없이 영어로 물어봅니다. 비록 문장은 엉성하지만 스님은 열정을 칭찬하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두 손을 곧게 모으고 부처님께 절을 하며 사찰 문화도 배웁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말은 못할지언정 단어로 얘기를 소통을 하면서 다 알아듣고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어머님들도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사찰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를 영어로 놀이 삼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8가지 색 소금을 연꽃 모양에 얹으며 팔정도를 완성해 나가는 소금 만다라 시간은 친구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염주를 한 알 한 알 끼울 때는 가족의 행복,
친구의 행복까지 기원하며 의젓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주 만들기가 가장 재미있었는데 영주를 만들면서 하나씩 끼우면서 완성되는 것을 보니까 기뻤어요. 영어로 친구들이랑 절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재밌어요.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가 제주 지역 사찰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어를 배운다는 것을 뛰어넘어 휴대폰을 쥐고 놓지 않던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마음은 뿌듯합니다. 다른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되게 계획적으로 딱 짜여져서 막 영어 단어 막 몇십 개 외우고 막 그런 거 위주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템플스테이 같은 이런 불교적인 문화도 같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도 같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영어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서 관음사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는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경내 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새싹 포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관음사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가 어린이 포교의 희망의 불씨가 될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대구 성불함이 미국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통합의학연구소 안소정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습니다. 안 교수는 일체 잡념을 버리고 뇌가 쉴 수 있도록 해야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소정 교수는 현재 사우스베일로 대학에서 명상 수련이 파킨슨병이나 치매 환자의 신체적 운동 기능을 호전시킨다는 내용의 임상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불함 신도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우려면 첫째는 많은 교육을 좀 배우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성불함은 시민과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문화 정착과 정서 함양을 위해 정기적으로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해인사 도서관장 원창 스님은 제가불자들의 신행생활은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창 스님은 한국불교학회가 서울 탄어대종사 기념박물관에서 진행한 학예 워크숍에서 요즘 불자들은 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 불교의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창 스님은 지금이라도 불교 대전이나 성전, 역경 등의 작업이 갖는 의미를 제고해 신자들이 경전을 통한 사색과 수행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일지침 하루에 어떤 일을 해야지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해놔야지만 그래야지만 불교가 훨씬 더 이 기반이 단단해지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런 토론 시작했는데 이번 한국불교학회 워크숍은 1부 제가불자의 신행 지침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2부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이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글과 그림을 통한 명상과 치유를 이야기하는 민보현 작가의 에세이와 최신 뇌연구를 통해 불안과 공황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독일 출신 한 의사의 책을 소개합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미술 심리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보현 작가의 처녀작 치유의 섬 만다라. 대학에서 도예를,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과 미술 치료를 전공하고 전각 만다라에 매진하면서 대한민국 명인으로 활동 중인 저자가 글과 그림을 통해 하루하루 성찰한 내용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며 겪게 된 이별 아픔마저 자연스럽게 감싸 안을 수 있었던 저자의 미술 심리 치료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삶이 그대로 망가질 것 같았다. 이때부터 새벽 예불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렸고 이때 떠오르는 생각을 형상화한 만다라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밝혔습니다. 만다라를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조금씩 제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 힘으로 힘의 역할로 큰 자리매김을 제 삶 속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글과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발견한 마음과 자아, 이별, 아픔, 고통, 치유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심리치료 도구인 만다라 그리기와 내면의 언어적 표현인 글쓰기의 경험을 통한 아름다운 만다라 작품이 독자들에게는 성찰의 기회와 더불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놀이터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또 만나면서 하나의 원을 또는 하나의 세모와 네모가 합쳐지는 그런 만다라의 그림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최신 뇌 연구를 통한 불안과 공황 극복법을 제시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 독일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새로운 공황치료법으로 많은 임상 효과를 내고 있는 클라우드 베른하르트의 책입니다. 대면치료법이나 정신분석, 그룹치료 등 기존 방법들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저자는 최신 뇌 연구를 통해 알아낸 몇 가지 속임수를 사용하면 불안과 공황 증상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황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설계된 위기 대처 프로그램일 뿐이며 심리 훈련과 공포의 패턴을 차단하는 10개의 문장을 연습하면 누구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바꾸고자 여의도 정가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칭찬하는 이른바 칭찬로드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BBS 연중기획 상생의 정치 칭찬합시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경기도 양주의 첫 3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김현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경청의 아이콘으로 꼽힙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에도 600건 이상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역지사지에서 하면 되거든요. 특히 위원장이 자기가 속하지 않은 정당의 의원들의 말을 좀 경청해주고 그분들을 좀 배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운영하면서 늘 야당 의원님들에게 더 시간 발언 기회도 더 많이 드리고 또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제가 여당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많이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삶을 결심한 계기도 변호사 시절 발로 뛰며 만났던 시민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직접 제도와 법에 반영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공들인 법안 역시 개인회생 채무 변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회생률을 높이도록 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권운동, 노동운동, 또 환경운동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했지만은 결국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떤 그 민주적인 어떤 제도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민생 경제에 큰 역할을 하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정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정성호 의원의 경청하는 모습은 이미 지역구에서도 유명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 경기 양주 지역구에서는 처음으로 3선 의원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전철 7호선을 양주까지 연장시키는 등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수식하는 또 다른 단어는 성실입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 모두 99%에 달할 정도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틈만 나면 잠자고 문을 닫는 국회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엔 국회를 열지 않을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죠.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회의 관행과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만 한 발 뒤로 물러가고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 입법과 예산심사 이것만은 여야가 제대로 하자, 일은 하자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경청과 성실의 대표주자 정성호 의원은 유능함과 겸손함을 모두 갖춘 참 괜찮은 사람이라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을 칭찬했습니다.
BBS 연중기획 상생의 정치 칭찬합시다. 다음 이 시간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현장평가가 내일까지 한탄강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위원 2명이 참여해 내일까지 경기도 포천과 연천, 강원도 철원 등 한탄강의 주요 지질 명소를 둘러보며 현장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가 몽골 침입에 대비해 쌓은 인제 한계산성이 사적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13세기 무렵 강원도 한계산에 축조한 인제 한계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으로 장식된 세계 유일의 피아노 등 진귀한 피아노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이 제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세계 자동차 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귀중한 피아노를 수집해 전시한 국내 첫 피아노 박물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불볕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실도 그렇고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에너지 빈곤층인데요. 이분들에게 시원한 에어컨을 보시하는 스님이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특히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복더위에 듣는 진정 시원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